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전국 클라이밍 TV의 기자 김주윤입니다. 네. 우리 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체육회 대한사랑연맹 원래 시작 자체가 선수였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클라이밍 감독을 역임한 황평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 황평주 관장님의 이제 이력을 보면 초대 감독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다 보면은 초대 감독이 아니다. 그 앞전에도 있었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초대 감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 감독, 그쵸. 제가 소두에 제 인사할 때도 제가 초대 감독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물론 제 전에도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직함은 감독이죠. 그리고 제 이후에도 감독들이 그와 비슷한 감독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와 같은 감독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재 지금 6년차 황평주, 이창현, 서종국. 이건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 이전까지의 감독은 그 월드컵 대회 때마다 각 대회 때마다 별도의 감독. 이제 말씀은 감독인데 연맹에서 어느 사람 이원회 중에 몇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해가지고 이번 서울 월드컵은 당신이 감독하세요. 이번에 도쿄 월드컵은 당신이 어떤 위원이 감독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회 때마다 연맹 협회에서 별도의 그냥 그때 감독이라는 명칭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솔자 느낌의 감독들이었죠. 그리고 그 최초의 감독이 우리가 많이 모르실 텐데 히말라야 다니던 그 분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최초로 파견 나갔어요. 또 그분은 저랑 만나면은 야 내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도 감독 맞죠. 최초로 대한민국 감독 그렇게 파견 나갔으니까 감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초대 감독이라는 것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인 공인 인정을 해주고 아울러 훈련비와 그 쉽게 월급을 받는 그런 감독들이 저 2018년 황평주 감독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시죠. 그래서 굳이 제가 초대 감독이란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왜 이걸 쓰냐면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전체적인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감독이라는 역할이 생겼는데 그럼 옛날에 그 히말라야 다니는 분이 그러면 초대 감독인가? 누구도 그걸 인정이 안 할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는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물론 그런 감독, 공인 감독 체제가 됐으니 물론 그때부터는 황평주부터 했으니 내가 주위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처럼 주위에서 왜 네 전에는 감독도 있었고 했는데 왜 네가 꼭 초대 감독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한테도 더더욱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해준 공인 감독 체제가 황평주 때부터 시작됐다. 2018년도부터. 그래서 어느 사람들한테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의 한 획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또 더더욱더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초대 감독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평주 감독님 그 이전의 감독님들은 월급이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비로 간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엔 연맹 이건 이제 연맹 이렇게 사정 이야기가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연맹에서 이제 그 지원금이라 그러죠.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아주 소정의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이제 물론 당연히 풍족하게 줘서 파견 나가면 좋겠는데 그 당시 선수도 적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또 나이가 젊은 친구다 보니 감독이란 체계 한 명이 그 돈을 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죠. 거의 자기들 비용이라든가 그들서 했으니 자비로 가고 그다음에 연맹에서 체육회에서 나온 돈 조금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월급이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자기 돈 안 들이고 협회에서 준 돈으로 선수들 가서 감독해주는 그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예나 지금이나 선수들이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갈 때 네네. 국가대표 감독님 그 이전이든 이후든 선수들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 2018년 초대 감독 제가 했었고 2018년대 최초로 대한체육회에서 우리 그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도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지원이란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선수들이 하루 가서 훈련을 하면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훈련하면 그 훈련비가 나와요. 훈련비가요? 네, 훈련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체육회에서 모든 전 종목 체육회 등록돼 있는 등록돼 있지만
전가명 단체지만 지원해 주는 종목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림픽 종목들은 거의 100%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스포츠 클라이밍도 2020년대에 올림픽 종목이 되다 보니 2018년도 아시안 게임을 기점으로 체육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연맹 내에서 이게 뭐 체육회가 아닌 문체부에서 조금 지원받는 거, 그다음에 연맹 회장님이라든가 연맹체 내에서 연말에 1년 예산안 거기 조금 책정해 놓은 걸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 1등이나 2등 정도만 그 돈을 좀 덜 겠게끔 아니면 안 내게끔 해서 가고, 나머지랑 그렇고 그 여타 3등, 4등, 뭐 5등 했던 친구들은 모두 다 자비 내고 갔죠. 아울러 청소년들 대회도 지금 작년부터 청소년들도 이제 조금 소정의 금액이 문화체육관광체육회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태리에서 청소년 선수권 대회를 한다. 그러면 모든 100% 금액은 선수들 본인들이 돈 다 내서 이렇게 이제 100%라면 좀 아니고 한 80% 정도. 왜냐면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문체부나 체육회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소정의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 금액은 이제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써먹는 편이고 해서 국가대표 선수여도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자비로 갔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아시안 K 퀴즈 이제 대회 이제 중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니까 선수들 자부담 비용에서 3명인가 4명 중에 그 인원 4명 중에 인원에서 감독 1명 또 4명에서 코치 1명 이 비용을 이렇게 분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선수들 참가비로 감독 코치들 파견 비용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민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연맹체 내에서 활동을 했던 저이고 이제 우리 이 기자님께서는 연맹을 활동을 이제 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고, 또 연맹을 활동했다 하더라도 선수 생활을 했고 지도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 돌아가는 방금 질문의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이건 알아야 됩니다. 협회 절제의 이유가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게끔 해주고,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고, 선수들이 제대로 된 성적을 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협회의 정상적인 인데, 협회도 어려움이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금 아니면은 회장님 돈이 많아서 회장님 주머니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면은 국가대표 시니어 국가대표가 됐든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든 뉴스가 됐든 키즈가 됐든 정말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대회 나갈 수 있고 국제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죠. 근데 아쉽게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은 여러 뭐 어려운 요건들이 뭐 아시게 모르겠지만 우리 산학 이름은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선수들이 대회를 나가고자 하면 협회에서 지원금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너네들 지원 대회 나가고 하는 게 적극 도와주겠다. 단 돈만큼은 협회가 돈이 없으니 너네들이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건 차원입니다. 그리고 미시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처럼 국가대표는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감독 코치진들 대해서 저희 때는 3명이었거든요. 월급제가. 근데 지금 현재 뭐 6명, 7명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성적이 좋아질수록 늘어날 거예요, 사람은. 한 10명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 지도자들이. 근데 이제 현재 청소년 지도자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비용이 문체부에서 현재 지금 조금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조금. 그래서 그 금액이 감독도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자님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선수들 부모들도 이제 보시겠지만 선수가 올림픽을 이해해서 준비하고 있고 뭔가 하려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키즈 때부터 유소년, 유스 B, 유스 C, 유스 C, 유스 B, 유스 A, 주니어 이런 대회를 계속적 국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금액이 아쉽게도 문체부에서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협회 입장에서는 협회도 우리 선수들이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체부입니까 대한체육회입니까 예산이? 그게 두 군데 다 나오죠. 두 군데죠. 예, 문화체육부에서 선정돼가지고 체육회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문체부에서 별도의 또 금액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선수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돈 주고라도 가는 게 맞고 아울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수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게 되면 아시아 유스라든가 세계 월드 유스 대회를 나가게 되면 요즘에는 막 30명씩 막 넘게 나가거든요.
그 많은 청소년들 관리를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원받았으니까 한 명인가 두 명 지원받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물론 회장님이라든가 연맹협회에서도 돈을 좀 내고 많이 내면 더 좋겠죠. 내고 그다음에 선수들을 개인 비용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딱 다 지금 나오잖아요. 비행기 값부터 쉽게 해서 비교하자면 비행기 값 먹고 자고 그다음에 뭐 이거 하면은 선수 1인당 100만 원인데 선수들이 100만 원 낼 거 거기다 10만 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 더 내서 지도자 몇 명 더 포함 넣어가지고 그래서 만 30명의 인원들이 안 다치고 또 응원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은 왜 선수 돈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냐 하는 거고 좋게 보면 오죽했으면 선수들한테 부담 줘야 되겠냐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연맹이나 우리 저희 같은 지도자들, 그다음 기자님들께 풀어서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이 문체부 또 체육회에서 지원이 많이 받는 그런 종목으로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 작년부터 그 청소년 국가대표 그 입상한 사람 중에 1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작년에 해본 걸로 봐서는 작년에 이제 그 지나온 지금 방침을 그렇게 이제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 훈련도 한 3번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1등 한 애 선수들은 이제 그만 받아가지고 무료로 이제 무료인지는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한테 훈련을 혜택을 줬고요. 아울러 올드 유스라든가 아시아 유스 대회 나갈 때 아마 그 친구 1등한 선수들은 전액. 예, 받고 아마 대회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그 이후에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입상한 선수들 1, 2, 3위는 전액 국가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그 항상 중요한 건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 종목이 대한체육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인기 종목인가 아니면은 메달권 종목인가 그런 게 따라 가지고 지원 종목이 틀려지거든요. 지원 금액이 틀려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 지도자 6명에다가 그다음 올해는 이제 선수들 몇 명을 뽑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는 말하자면 리드 선수 남자 둘 여자 둘, 뭐 그다음에 볼더 남자 둘 여자 둘, 그다음에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수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연맹 체육회에서 딱 정확하게 선수 몇 명을 지원해 준다 해 나오는 선수가 8명이다. 그럼 그 8명은 전액 지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8명이 만약에 2명이다.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대표는 저희가 현재 월드컵 나갈 수 있는 티오가 3, 4, 5등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뭐 적게는 4명 나갈 수 있고. 그러면 3등과 4등은 이제 체육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본인 자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 3등도 안 해주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우리 그 국가대표 2명의 선수가 이게 체육회에서 지정해가지고 된 우리 국가대표 된 공식 선수가 전 세계의 모든 대회에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회에 다 지원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일단 큰 종합대회, 그러니까 그 당시 선수권 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있었다 이러면 거기는 무조건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아울러 이제 한 월드컵 정도에서 이제 시리즈로 치면은 가장 많은 월드컵 대회가 있는 뭐 7월달, 6월달 그 사이에 그때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좀 나오고, 이게 금액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떻게 잘해서 선수들이 잘 많은 대회를 나가고 많은 성적을 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회와 감독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대회에 100% 지원이 받는 게 아니고 지원금은 한정돼 있고 그 지원금에 한해서 어떻게 잘 풀어 쓰느냐 그렇게 되겠죠. 모든 그 부모들은 국가대표 되면 이제 국가가 다 책임지는 줄 알고 다 지원받는 줄 아는데 월드컵도 전 대회가 그렇지는 않군요. 우리 종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도 그렇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인기 종목도 그렇습니까? 인기 종목은 이제 협회가 워낙 돈이 많으니까. 인기 종목 협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인기 종목은 문체부라든가 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금도 많지만 아울러서 워낙 인기가 많아버리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 뭐 회장님 돈도 많고 양궁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써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대회는 다 100% 그냥 나간다 봐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멀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감독 맡았을 때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대한체육회 임명된 감독이고 월급도 받으셨고 그때 메달 따셨지 않습니까? 포상금 없었습니까?
선수. 뭐 감독과 선수들 포상금. 그쵸.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제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올림픽 뭐 이런 이제 종합 대회, 쉽게 국위 선양하는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물론 올림픽은 국가 체육회에서 딱 정해져 있죠. 금메달 따면 얼마, 5천만 원. 쉽게 비교를 하자면 5천만 원, 뭐 은메달 3천만 원, 동메달 얼마 정해져 있고 아울러 협회에서 또 포상금을 또 걸죠. 근데 이제 2018년도 아시안 게임은 이제 올림픽처럼 이렇게 큰 대회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상이 되기 때문에 올림픽보다는 좀 레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포상금 지원제는 제 때는 저희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당시 회장님께서 성적 그 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걸죠. 그래서 저희도 제 알기로는 그 당시 회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포상금도 걸었고 줬고 그리고 이제 발대식 할 때도 포상금 전달식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 저희는 회장님이 해임되면서 그 돈을 제가 그 봉투를 이렇게 전달식 했었거든요. 봉투는 이제 형식적인 사진 찍는 봉투고 봉투 안에 돈이 없어요. 근데 다들 봉투 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얼마 받았냐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받고 전달식을 했는데 제 아시안 게임 끝나고 귀국날 그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해가지고 그 당시 회장님이 해임되면서 그 돈 어찌게 됐는지 제가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어요. 아 그럼 빈 봉투만 받고 끝난 거네요? 끝났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야기 과정 중에 제가 또 책을 하나 썼어요. 예. 그 이야기가 방금 그 이야기가 이제 제가 스포츠 클라이밍 말하다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저 카메라. 예. 스포츠 클라이밍 말하다 이 책을 제가 썼는데 이 책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그 당시 회장님이 책을 보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아니 책을 보니 자기는 분명 연맹으로 포상금 선수들 포상금을 금액은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줬다. 근데 왜 책에는 안 받았다고 하냐 하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 회장님은 이미- 줬네요? 줬죠. 그럼 그 돈 어디 갔습니까? 그럼? 근데 이제 그 돈은 이제 뭐 연맹으로 이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연맹에서도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해단식 비슷하게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는데 그 부분에도 아마 쓴 것 같고 나름대로 그 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실은 이제 우리 입장은 포상금은 그렇죠. 당사자한테 줘야 되고 그 당사자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단식 하면서 좀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 안타깝죠. 남들은 제가 그 봉투 안에 한뭐 2천만 원씩 있는 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도 오해하더라고. 그 당시 선수들 잘 들으세요. 그 당시 그 빈 봉투입니다. 빈 봉투였고 그 금액은 이제 연맹으로 들어갔었고 연맹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수가 받고 뭐 그거를 또 유명한 선수들은 보면 또 기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해야지 네.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다 이렇게 그렇죠. 흩어진 거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보통 우리 감독님이 예. 대회 때 보면은 이제 루트 세트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세터장으로도 가고 있는데 이 세터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들은 말이 있어요. 저 황평주 감독님은 1급이 아니고 2급인데 루트 세터장 하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력을 보니까 2급 딴 지는 꽤 되셨는데 왜 아직까지 1급 안 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자님은 아주 민감한 질문을 너무 편하게 잘하셔. 그렇죠. 제가 2006년도 16년도인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이거 딴 지가. 그때 땄는데 2급이죠, 2급. 2급. 예. 저 이제 늦게 딴 이유는 그 당시 저도 생각 자체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 그냥 내가 우리 동네 세팅 내가 다 하고 돌아다니겠으니까 그냥 뭐 도와주면 되고 이거 무슨 직업도 아니고 뭐 내가 이 세팅 해가지고 내가 뭐 돈 벌어 뭐 하는 도 아닌데 굳이 뭐 그 당시엔 또 돈 벌 일도 없었고 안 땄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람 생각은 바꿔가면서 바꿔지는데 내가 대회 이렇게 세팅도 하고 하는데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이잖아요. 무자격증 말 그대로 흔히 말해서 돌팔이 뭐 그런 느낌의 그 느낌이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일단 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당시 제가 딸 때만 해도 1급을 따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2급에서 1급 따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이제 알다시피 이제 서울 쪽 경기 쪽에 그쪽 사람들과 같이 물려 있으면 세팅은 그 각자가 하는 것 같아도 세팅 팀들이 팀워크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하다 보면 그 같이 한 사람들끼리 주로 같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쉽게 해서 노가대 그 뭐 근무를 지러 갈 때도 미장이는 누구, 뭐 문짝은 누구 하듯이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오른팔 왼팔. 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돼 있는 뭐 구조상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상 그런데 1급을 받으려면은 거기 규정의 안에가 5년 이상 2급 따고 나서 횟수로 5년 이상, 그 다음에 메이저 대회 이제 연맹 주간 대회를 7회 이상, 저 때만 해도 이상을 따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방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 과정 중에 저는 또 감독을 또 하면서 2년 동안 또 쉬었고, 그래서 이제 횟수는 늘었는데 그 연도는 늘어났어요. 5년을 채웠는데 횟수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메이저 대회, 메이저 대회라는 것은 전국체전, 해당대 대회, 선수권 대회, 청소년 선수권 대회, 빙벽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그런 데를 루스 세트를 그렇죠. 참가를 해야지만이 승급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춰주는 거죠. 1회, 2회, 3회, 그 총 7회를 해야지만이 1급이 주어진다. 네, 1급이 주어져요. 그럼 그 가면 되지 왜 안 가십니까?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시기하게서 아까 처음 쇼드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세팅을 하면서 저하고 맞는 사람들과 많이 하듯이 중앙연맹 쪽 그 메이저 대회 하는 분들도 당시 말하면 주류다 그래야 되죠. 저희는 지방에 있는 비주류고, 제가 신청을 해도 안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잘못될 수 있는데 안 하기도 하고, 또 신청을 해도 또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게 팀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라는 예. 대한산악연맹 내에 스포츠 클라이밍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연맹에 소속된 연맹의 이사들. 예. 거기서 이제 정리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 거기서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세팅 칩 1급이 만약에 기자님 1급이다. 그러면 항평주가 신청을 해도 기장님이 맞는 사람들이 먼저 신청하잖아요. 예. 그렇게 선택이 먼저 돼 있어요. 최대한 그런 그 폐단을 좀 없애고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저처럼 지방에서 나 한번 할란다 했을 때 쉽게 주어지지가 않는 게 그 기회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금 현재 2급 따고 나서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8년 차, 10년 차 다돼가지고 아직 못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세팅계에서 한때 잠깐 1급, 2급제가 없어지기도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1급제 있고 2급제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회를 좀 주고 누구에나 좀 기회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아쉽죠. 1급을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물론 2급 규정상 2급도 대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급과 같이 했던 그 세터들은 아까 말씀처럼 그 규정에 의해서 그 파견이 안 돼요. 파견 자체. 네, 내 대회를 나가서 세팅을 했어도 이 사람 세팅한 횟수로 안 쳐줍니다. 안 쳐주고. 아쉽죠. 뭐 제가 2급으로서 한 대회가 많은데 그 대회가 또 망쳐버렸고 뭐 대회가 이상하게 돼버렸고 그런 대회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급도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2급이어도 나름대로 벌써 경력이 꽤 오래됐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규정상 의해서 지금 현재 1급을 지금 따려고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1급이 따는데 노력한다는 거는 이게 시험 봐서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절차를 거쳐야 그렇죠. 예, 절차를 걸쳐서 예. 그 스포츠 클라이밍 위원회에서 했던 심의를 하죠. 예. 시험은 안 보는데 심의는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1급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심의는 했는데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의를 이제 신청을 해도 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예. 그 제가 작년까지 제가 이제 횟수 5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 메이저 대회도 7번 했거든요. 근데 해서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심의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도 좀 했었는데 하여튼 뭐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보여준 책 스포츠 클라이밍을 말하다 이 책을 쓴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 이름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말하다. 이 이름을 지키기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누가 물어봐도 저는 처음 시작 자체는 뭐 산에 다니면서
또 제를 산을 같이 가르쳐 주신 분은 또 산악인 히말라야 다녔던 그 히말라야 산악인이었고, 그래서 전 처음 시작은 저도 뭐 산악인일까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연맹대인 구조 대장이 또 욕심났었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의 구조 대장이라는 그 이 타이틀이 너무 욕심나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기 하다 보니 저는 이 스포츠 클라이머라는 거, 스포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전 그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스포츠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 아시안 게임 감독, 공인 초대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국가대표 뭐 지역에서 예를 들어 키우고 막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죠. 우리 산악인들과 스포츠인들 간의 그 괴리, 그다음에 산악연맹하고도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이 아니죠. 스포츠 클라이밍과 그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머들과의 또 안 맞지 않는 그런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내가 감독 이전에 국가대표 생활하고 감독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가 좀 느낀 게 많았어요. 근데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술자리에서 이번에 말이야 이렇게 뭐 술 주정하듯이 이야기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남지가 않아요. 쉬운 이야기로 지금 책에도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스포츠 클라이밍 역사라고죠. 우리 1987년 88년 그때 등반경기위원회라고, 암벽 등반경기위원회,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이 도표라든가 역사가 이 책 안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학기 2에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쓰게 된 이유가 어느 누구도 스포츠 클라이머라고 당당하게 제 이전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스포츠인이라고 어느 순간 보면 다들 클라이머나 산악인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들 산악인이 돼 있어요. 다들 보면 이제 산악인들처럼 활동을 하고, 스포츠 클라이머, 스포츠인으로 말 그대로 스포츠는 선수 생활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행정가가 있거든요. 아니면 후원자가 있는 거고, 다 스포츠에 관련된 사람들이고 사업이거든요. 근데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 관련된 선배나든가 이쪽 관련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지도자나 그다음에 뭐 후원인, 그다음에 이런 게 되지 않고 그냥 산악인으로 넘어가 버려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스포츠 클라이머가 현재 지금 대한산악연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 스포츠 클라이머들은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혜택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그런 게 많이 느꼈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고 감독을 하면서 더 많이 느껴버렸어요. 이거 힘들구나. 이게 지금 스포츠 클라이머들이 연맹체 내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산악연맹 밑에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말로써 해가지고는 그때 기억하고 잊어먹어 버리고, 저의 기억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느낀 것을 좀 써서 이것은 한번 써놓으면 영원하니까 누구든지 보면 되니까. 물론 저도 요즘에 다시 한 번씩 봅니다. 다시 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썼어요. 물론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많고 해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 쓰려고 자료를 다 모아놓은 이유는 이건 좀 써야 되겠다. 스포츠 클라이밍이 산악과 왜 다르고, 스포츠 클라이밍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스포츠 클라이밍을 키우는 선수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라든가 부모들 자세,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을 보면 스포츠카를 말하다 해놓으니까 뭐 기술체적인 줄 알아요. 기술체적이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황평주가 한 30년 가까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산악과 스포츠 클라이밍 관계, 연맹과 스포츠 클라이밍 관계, 선수와 학부모의 관계, 지도자와 학부모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뭐 감독을 하면서 느꼈던 거, 지도자를 하면서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게 쉽게 누구나 하게끔 써놨기 때문에 책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말하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사인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면 일반 국가대표처럼 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저도 청소년들을 제가 이제 감독을 하고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그만두면서, 전에도 그만두고도 지금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죠. 일반 시니어들 가르치고 있지만, 저 같은 지도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워요. 제가 감독을 할 때만 봐도 우리 이제 진천 선수촌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그 선수촌 내에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선수촌 방도 있고 다 아파트 다 있고 하니까 잘 돼 있는데, 그것이 좀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잘 이제 체육회 이야기를 잘 맞추면 됩니다. 비용도 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체육회에서 국가대표 뭐 10명에
지도자 6명 해가지고 그 선수들은 이제 물론 당연히 가서 이제 이용하는 거고 월 20회 이상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처럼 이 청소년 지도자들은 아직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청소년 지도자들은 체육회에서 선수촌으로 입천 훈련이라는 그게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학 때라든가 겨울 방학, 그다음에 뭐 여름 방학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서 선수들 그 뭐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기 직전이라든가 이럴 때 협회에서 연맹에서 코치 짓는 거 잘 해가지고 체육회랑 이야기만 잘 되면 그 말하자면 연맹 선수촌 내에 방도 많이 비어 있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청소년 선수권 대회가 세계 유스 대회 맞죠? 이게 1년에 몇 회 정도 됩니까? 한 번 하죠. 한 번. 이 청소년 세계 대회는 한번 예, 세계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는 유스 대회가 이게 세계 선수권 모든 종목이 2년에 한 번씩 있는 종목이 있고 예. 다행히 이 스포츠 클라이밍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세계 선수권 대회.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인 시니어가 똑같이 여러 번 뭐 3, 4회가 있는 게 예, 아니고 월드 대신 월드컵은 매년 있죠. 시리즈별로 계속 월드컵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청소년 그렇죠. 국가대표가 나갈 수 있는 월드컵. 이게 이제 그것은 이제 청소년 선수권 대회라는 대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청소년 월드컵은 없습니다. 청소년 월드컵은 없네요. 예. 그럼 결국 1년에 하나. 1년에 하나죠. 대신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나가는 아시안 K도 1년에 하나듯이 똑같은 거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컵 청소년컵이라 해가지고 뭐 이태리에서 한번 프랑스에서 한번 막 저들끼리 잘 하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아시아권도 지금 뭐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아시아권 사람들끼리 뭉쳐서 아시아 청소년컵을 해가지고 이게 아시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3-4개 정도 만들면 되는데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일본이 지금 선두로 뭐 잘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연맹에서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은 좀 그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좀 이렇게 안 밝히고 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회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아시아권이 같이 좀 크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수 부모들이 가장 예민한 게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이요? 국가대표 되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준다. 그건 아까도 뭐 설명해주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현실. 보통 이제 그 청소년 국가대표를 시작하면서 유스대에 나가고 또 이제 일반인이 돼서 국가대표에서 월드컵 나가고 하면 대회 나갈 때마다 1인당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비행기 값이 가장 크죠. 비행기 값이 가장 크고 거기서 방 잡는 거 두 번째 먹고 자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작년 재작년 쭉 보면 이제 저 이제 애들 선수들 많이 키워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나가는데 작년 기준으로 재작년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나가는데 이제 먹고 자고 비행기값 왕복비 이렇게 하는데 국가대표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국가대표 예비 선수죠. 쉽게 얘기해서 1, 2등은 못 해가지고 3, 4등 그 정도 되는데 국가대표를 해서 월드컵 나가야 되는 왜냐면 이제 경력도 쌓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 한 번 나가게 되면 기본 700만 원 깨지더라고요. 700요? 그 단일 대회가 아니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 3주 정도 하는데 한 700 정도 들이면 근데 잘 근데 그 대회는 2, 3일인데 왜 막 한 달 나가고 3주 나가고 비행기 값이 일단 왕복 비행기 값 2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 700 중에 양복 비행기 값이 한 250만 원, 280만 원 하고 300만 원 밑이거든요. 300 잡고 300 들여서 갔는데 그 대회 이틀 하고 들어오기에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대회도 있어요. 이게 유럽을 나가는 다음 이유가 주에 그렇죠. 유럽을 나가는 이유 그때 나가는 이유가 3주 들여서 나가는 이유가 6월 말에 뭐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 있고 7월 초에 프랑스에서 2개 대회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이 뭐 이태리 대회 있고 이런 식으로 대회가 딱 그 뭐 일주마다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 잘 맞춰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훈련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한 3주 4주 잡고 가면 한 700 정도 된다고. 700 정도를 내서 갔을 때 대회를 한 그럼 2개 정도나 3개. 그렇죠. 3개까지 가. 3개까지. 많이캔 4개도 가능합니다. 4개까지. 그러면 그 같은 금액 내고도 많이 참가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그 지도자들도 이제 전지 훈련 겸 대회 출전 겸 이런 식으로 어차피 파견된 금액은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선수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거기 대회에 맞춰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한 4주에 걸쳐 있는 이태리부터 프랑스까지 있는 대회, 스위스, 프랑스까지 있는 대회,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까지 대회가 한 5개, 6개 있거든요. 거기를 정리해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정리해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나가는 거예요. 대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는 그리고 이제 감독이 이번에 세계 대회 나간다 했는데 또 다른 또 선수는 저는 감독님 제가 돈 들여서 조금 더 있다가 다음 대회 때까지 전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수는 어차피 성인들이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청소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청소년 대회는 일단 하나뿐이잖아요. 네. 가면은 그게 한 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용이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훨씬 적죠. 한 들리는 얘기로는 한 3, 400? 그렇죠. 이게 비행기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럽 가는데 비행기 값이 한 달 갔다 오든 예. 이틀만 갔다 오든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값이 한 250에 300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방 잡고 그다음에 먹는 거 이것밖에 뭐 들 게 없으니까 딱 정리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아시안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수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150에서 200 사이 냈다고 하는데 네. 그 스피드 선수들은 그 더 작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좀 작년이죠. 올해 한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에 그 월드 유스 대회가 중국에 있었나요? 예, 중국에서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30 몇 명의 선수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갔어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체육회에서 지원도 해주니까 1등한 애들은 이제 돈도 안 받았었고 안 걷었었고 2등, 3등, 4등부터 나간 애들만 이제 돈 예. 받아 나갔는데 그때 좀 많이 냈어요 애들이 선수들이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많다 보니 초두에 말씀드렸던 지도자들 몇 명도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지도자 금액을 연맹 회장이 뭐 주머니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선수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스피드 이야기 잠깐 저도 이제 좀 분석 좀 해봤어요. 스피드 선수들이 유럽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데 중국 가깝거든요. 비행기 타면 한 1시간이면 여기 대한민국 여기 뭐 광주에서 저기 어디야 제주도 가듯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시차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고 네. 그러면 스피드 선수들은 대한민국에 훈련 다 하고 예. 대회 날짜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예. 스피드 선수들도 처음부터 같이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 선수들이라든가 부모들이 조금 좀 불만이 좀 많이 좀 하신 것 같고 제가 봐도 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네. 그냥 스피드 선수들은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대회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마지막 날 마지막 결정했어요. 날에.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참여해야 되고 같은 비용 내고 네. 대회는 빨리 끝나버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작년에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예. 올해부터는 아마 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1부의 인터뷰는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